누워있는 달개 모양을 닮았다 하여 게도라 이름 붙여진 섬은 척박한 원시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랫동안 사람이 정착하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헌데 어떻게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건지. 남자의 무인도 라이프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카메라 앞이니 옷을 입고 나오신다더니 허허 그참 입은 것도 아니요 벗은 것도 아닌 패션으로 위풍당당 걸음을 옮기는 남자. 앞으로 입을 옷을 빨아둬야 할 것 같다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없을걸. 이런 식으로 빨래하는 거.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무인도에선 빨래법도 다르답니다. 옷장 안에 처박아둔 옷들을 빨래터가 아닌 배 위로 들고 가서는 이게 빨래 하시는 거예요? 배에 꽁꽁 묶어 바다에 빠뜨립니다. 바닷물에 때를 불리려는 걸까요? 헌데 빨래를 배 뒤에 매달자마자 엔진을 켜고 배를 출발시키는 승호 씨. 그러자 배에 매달린 빨랫감들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가 빨리 가면은 이 수꾸리가 물을 휘저어야잖아. 그러니까 빨래를 막 휘진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비비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배의 모터로 작동하는 바다 세탁기란 말씀이로군요. 허허. 배가 내달리며 만들어내는 바닷물살에 초강력 세탁은 기본. 청정 바다를 나만의 세탁기로 사용하는 호사까지. 이 돌아가는 힘이 얼마 쓰는데 물이 배가 나갈 줄 모르네. 최고급 장비가 부럽지 않은 빨래법인데요. 아 기똥차잖아 그냥 빨래가. 참, 대한민국에 이게 특허내야 써놔 이거. 빨래에 묻은 소금기도 걱정이 없습니다. 생활용수를 위해 마련한 빗물 저장고가 있기 때문이죠. 빗물이 빨래 차이가 주부들은 잘 알지. 비가 올 때 모아둔 빗물로 소금기만 씻어내면 그야말로 빨래 끝! 수도도 우물도 없는 무인도에서 언제 내릴지 모를 빗물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삶. 남자는 부족한 생활용수 대신 지천에 널린 바닷물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물이 아까우니까 바닷물로 1벌 닦고 두 번째 이제 빗물로 헹구는 거야. 빨래는 물론 기름기가 없는 그릇들은 바닷물로 씻어낸 후 빗물로 헹구는 겁니다. 아이고. 물 절약 원칙은 자신의 몸이라고 다르지 않답니다. 샤워를 할 때에도 일단 바닷물로 풍덩 초벌 샤워를 한 후에 소금기만 털어내는 식인데요. 물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바다 샤워라지만 보는 사람은 그저 부럽기만 하다는 것이 무인도 생활의 매력입니다. 아버님 어떻게 시원하세요? 아 시원하지 그럼. 아주 시원해 그냥. 거기가 싹 가셨어. 수영을 끝내고 남자가 향한 곳은 6년 전 이곳에 들어와 하나하나 돌을 쌓아 만든 남자의 보금자리인데요. 이곳엔 남자의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답니다. 내가 여기서 혼자 살려니까 공구가 필요하다고. 그게 육지가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미리 이런 걸 챙겨놔야 내가 손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야지. 여기에 냉장고에 섬에서 웬 전기 제품? 무인도에 전기라도 들어오는 건가요?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기가 전기가 오면은 열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요. 직접 풍력 발전기와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했답니다. 전기를 쓰는 거지. 그게. 이게 저 집보다 높아야 그 수압으로 수도꼭지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산에서 마치 물탱크를. 아 물탱크가 있어요? 아, 물탱크를 이제 올리는 거야. 거기에 이제 가장 신경 써 만든 건 생활용수가 될 빗물 저장고. 비가 내려야만 물이 차는 탓에 늘 물 걱정을 해야 하지만
없네. 계도의 유일한 오아시스입니다. 올해 무척 가물었잖아. 큰일이야. 무인도의 삶이라고 늘 부족한 것만은 아닙니다. 문명이 닦아놓은 편리한 도시의 생활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것들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다가 내어주는 건강한 먹을거리들이겠지요. 헌데 왜 빈손으로 가시는 거죠? 설마 남해바다의 풍성한 해산물을 돌처럼 보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시겠죠? 저기에 통발 몇 개 남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가는 거야. 하루 세 끼 밥상을 채워줄 유일한 식재료인 만큼 늘 통발을 설치해 둔다는 건데요. 문제는 미끼도 없이 설치해둔 통발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녀석들만 잡을 수 있다는 것. 말 그대로 운에 저녁 밥상에 운명을 거는 건데요. 이게 통발이야, 내 통발. 내가 놓은 통발. 오늘만큼은 뭐라도 잡혔기를 기도하며 통발을 건져보는데 어째 영 시원찮습니다. 밑값을 안 넣어서 그래. 먹을 게 있어야 고기도 들어오는데 먹을 걸 안 넣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제작진까지 단체로 굶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야, 이거 문어다. 문어다. 문어. 이거 문어야, 문어. 문어야 됐어. 문어. 이게 문어야. 돌문어. 이게 돌문어. 이게 맛있는 거야. 쫄깃쫄깃해야지. 이게 웬 횡재입니까? 미끼도 없이 그 귀하다는 고흥의 돌문어가 잡혔습니다. 저녁 찬거리만 준비했을 뿐인데 벌써 하루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 조금. 부인들은 길째 그들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이렇게 갖춰 먹으려면 힘들지. 고생 끝에 먹는 저녁.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서울에서 살 적에는 막 이 교통사고를 많이 나서 이 몸이 날이 굳으면 더 아파요. 피순환도 잘 안 되고, 여기가 가슴 보면 뼈가 다 퉁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첫째로 아픈 사람이 안 아프니까 자연적 여길 찾게 되는 거지. 화물차 기사였던 남자는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앞만 보고 달려온 날들의 연속. 그러다 불의의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기 위해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무인도였습니다. 그렇게 펴는 거야. 여기가 나골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 그런 데 가기가 싫어. 여기만 벗어나면은 그냥 빨리 오고 싶지. 이곳에 들어오고 난 후 남자의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다들 기적과도 같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전기도 물도 풍족하지 않은 무인도의 하루는 짧습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마무리되고 무인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자가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특별한 운동이 있다는데요. 이야. 좋다. 이런 공기를 육지에서 못 맡아봐. 바로 숨쉬기. 좋다. 공기 참. 온몸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지. 정신이 바짝 나고 기분이 상쾌하고. 그러니까 이거 벗어야 돼 이렇게. 피부도 싹 느껴지니까. 또 벗으세요? 피부도 싹 느끼니까. 따가워요. 남자의 호흡법은 특별합니다. 입과 코는 물론 온몸으로 숨을 쉬는 건
물이 없네. 역시나 물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무인도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건 그야말로 비상 상황. 황급히 어딘가로 가는데요. 여기다 싣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 물을 실어. 여분의 물까지 바닥난 상황.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에 걱정이 앞서는 남자. 그때 급하게 배를 몰아 나갈 준비를 하는데 짠 소금물로 가득한 섬에서 식수 확보는 중요한 일, 한시라도 급한 남자. 배는 점점 섬에서 멀어져 남자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요. 그동안 알아낸 남자만의 오아시스가 있다는군요. 바로 저금도. 남자가 살고 있는 계도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거금도. 생명수와도 같은 식수가 있다는데 과연 가뭄에 가물지는 않았을런지요. 이 섬에 어디에 물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섬을 돌다 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였잖아, 여기야, 여기. 다행히 물은 마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물맛을 본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듯한데요. 바닷물이 조금 섞였는데. 자, 좀. 딴 데로 물 들어가야 되겠네. 살짝 따갔다, 이렇게 물 안. 식수에 바닷물이 섞여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것. 그렇게 섬으로 돌아가는 길, 남자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비라도 오면 좋으련만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의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해무가 짙게 깔리고 배들도 서둘러 귀가에 들어서는 것이 드디어 무인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비소식인데요. 야, 빈다! 빈다! 긴 가뭄 끝에 찾아온 밤비에 남자는 그저 아이 마냥 신이 났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안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비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거야. 생각해봐, 물이 없어봐. 어떻게, 근데 육지에 같으면 뭐, 하다못해 개울물이라도 쓰지만은, 여기는 빗물 안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쏟아지는 비에 마음이 급해진 남자. 여기는 이제 빨래하고 이런 허트한 물 쓰는 데는 빗물을 받아서 이 쓰기 때문에 통마다 다 받아놔야 돼. 아, 그래요? 어. 빗물은 무인도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 한 방울이라도 놓칠세라 남자는 집안에 있는 모든 통을 동원합니다. 남자가 준비한 통에 차곡차곡 모이는 빗물. 빗물을 받기 위해 직접 만든 통로까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기쁜 순간에 역시 옷을 안 벗을 수 없겠죠. 비 온다! 이 가무에 비 온다!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고는 맨몸으로 비를 맞는 것도 모자라 온몸에 빗물을 끼얹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빗물로 모욕하는 거야, 지금. 비가 물이 없어가지고 모욕을 제대로 못했어. 오랜 가뭄 끝에 고마운 단비. 물 걱정 한시름 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게 없는 남자.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경치를 감상하며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형님들 보다시피 이게 물이 아니야. 어? 이게 내 풀장이야. 풀장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쪽섬 있지. 저게 분재. 분재야 저거. 자, 저렇게 큰 분재 가지고 있는 사람 드물어 없을지도 몰라. 저거 바위로 심은 거야, 소나무. 무인도 생활의 낭만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이번엔 남자가
빗물에 쓸려온 쓰레기들을 줍는데요. 내가 치지 않으면 누가 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주민이면서 이장이며 면장, 군수 다 해야 돼 내가. 섬의 주인으로서 곳곳을 관리한다는 남자. 그런데 그때 이거 뭐야? 네? 어떤 거요?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고래 새끼야 뭐야 이게? 해안가에 새끼 돌고래 사체가 떠밀려 온 것인데 상갱이? 새끼? 그런 자세히 이름 모르는데 이게 그 먼 바다 가면 저 돌고래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죽겠으면 참. 눈도 감지 못하고 죽은 녀석을 이불로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되게 세고 어쩌다가 그러냐? 어? 상처도 많아. 아유 참 안쓰럽다. 안쓰러운 마음에 녀석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데 해경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예, 여기 저 닭섬인데요. 그 저 상갱이라는 고기가 죽은 게 떠밀려 왔어요. 그래서 그거 뭐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섬의 주인답게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접 해결하는데요. 상갱이 사체를 싣고 한참을 달려 드디어 해경의 배와 만나는데요. 상갱이는 보호종으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 녀석이랍니다. 상갱이 사체에 대한 간단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고 섬으로 향하는 남자. 좀 만들는데 그래도 인수인계 했으니까 좀 홀가분해 마음. 그날 밤 유독 고된 하루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은 평소 좋아하던 트로트 노래에 맞춰 하루를 마무리 지어보려 하는데요. 신나는 노래에 슬슬 어깨가 들썩이려던 찰나 갑자기 찾아온 어둠. 불이 왜 이렇게 나? 불이 나갔나 봐요? 불이 좀 희생이 나는데? 물 전쟁을 치르고 났더니 이번엔 전기와의 전쟁입니다. 이상한데? 손이 끊어졌다. 이렇듯 무인도의 생활은 항상 예측 불허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원인은 불에 타 끊어진 전선 때문인데요. 이게 끊어져가지고 충전이 안 됐어. 그래서 있는 충전된 걸로 키다가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니까 전기가 나간 거야.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두움. 에이, 전기 안 되고 아이고. 이런 녹록치 않은 무인도 생활도 남자에겐 그저 낭만.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야 너가. 이럴 때도 있지. 나도 인간인데 이렇게 24시간 다 좋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견디기 힘듭니다. 잘 보지도 않던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네, 여보세요? 이네 엄마냐?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별, 계셨어요? 별일 없지? 네, 별일은 없어요. 잘 지내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나도 여기 잘 있어. 우리 인서 이네 잘 놀지? 네, 잘 놀아요. 아픈 데는 없고? 네, 아픈 데는 없는데. 예, 감기 조심해야 돼. 이네 아빠도 잘 있지?
외로울 때면 이렇게 종종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곧 서울 갈게. 네네. 아. 올라오실 때 전화 주세요. 그래 잘 네, 있어라. 들어가세요. 네. 역시 외로울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은 가족입니다. 우리 개유진의 손주. 대견스럽지 뭐. 잘생겼어요 또. 내 손주라 그래서 물론 다 잘생겼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크지만 남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인도 생활은 남자에게 제2의 인생을 주었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 설비를 하면은 이 건축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다 알지. 그러니까 이거 혼자 다 이거 해야지. 전혀 모르면 못하지.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배우고 익혀둔 기술은 무인도에서 제빛을 발했습니다. 됐다. 저 충전이 되잖아 여기. 이거 충전되는 표시야 여기. 충전이 안 되면 불이 안 들어와. 됐어 이제. 그에게 삶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수차례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운전을 놓지 못했던 시간들. 그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들어봐. 하지만 죽음을 막기 위해 선택한 무인도, 그 천혜의 자연은 살아있다는 즐거움, 살아간다는 행복을 깨우쳐 준 겁니다. 난 여기 밑을 각오를 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각오로 들어왔으니까 뭐 나간다는 건 생각 안 하지. 편안하게 뭐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시작된 남자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